네, 일요일에 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써서 지금 녹음에 참조하는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다큐멘터리 시사기의 창의 영상의 일부분 중에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분 네 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의 어떤 소외라든가 좀 아무래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참조한 기사를 제가 또 참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구 비자가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한 비자, 그리고 이제 27-4 비자, 요건 이제 숙련 기능 인력, 그렇게 해서 이제 숙련 기능자와 숙련 노동자 혹은 이제 단순 노무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대화 형식을 갖춘 부분을 이제 다룬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기사에서도 이 이구 비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사업자 소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고용한 형태를 대한 내용을 알았는데, 단순 노무 인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호주의 457 비자랑 비교를 했었는데, 이러면 이제 457과는 이제 비교하면 안 됐던 거죠. 457은 어쨌든 사업자의 어떤 허가에 의해서 영주권을 이제 담보로 한 비자긴 한데, 어떤 리스트업 지구권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 일단 457 비자 자체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숙련 기능직을 위한 비자죠. 단순 노무직을 위한 비자는 사실상 호주에는 없고, 물론 이제 457도 단순 노무, 뭐 단순 청소직을 영주권을 주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 매니저 직급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매니저 직급을 따려면 어쨌든 호스피탈리티 그런 호주에서 딴 이력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이구 비자가 단순 노무 인력이라고 해서 또 쉬운 길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일단 그 비자가 나라마다 이제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기 시간도 그러다 보니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네팔 이주 노동자분들께서 되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막 2년 이상 기다렸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뭐 단순 노무 인력을 이제 불러오는 비자라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를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쓰자고 불렀다가 이제 내보내야 될 때 좀 난감하니까 아무래도 제한을 둬서 이런 식으로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게 어떤 권한을 좀 부여한 부분, 사업주의 어떤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사업주가 고용한 이제 인력이다 보니까 사업주한테 많이 휘둘리겠죠. 그래서 사업주한테 칼을 줘서 잘라서 해외를 다시 이제 고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보호받기 힘든 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숙련 기능 인력인 27-4 비자 같은 경우 뭐 쉬우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거기 나온 분, 네팔 분께서는 뭐 10년을 이상 이제 기술을 쌓더라도 또 여기도 기간 연장에 있어서 합당한 사유, 이직에 대한 제한, 또 지역 이동에 대한 제약 등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단순 노무 인력 같은 경우는 양보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승련직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수요가 이제 곧 폭발할 시점이 올 텐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될 상황까지 올 단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라서 뭐 엉뚱한 정책으로 한국인들의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요에 맞게 또 공급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할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방식을 다 고려해서 머리를 싸매고 정말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녹아나 있는 비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 다 결국은 미국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미국이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도 영미권 나라에 가고 싶어하죠. 당연히 이제 네팔 분들이라면 여유가 있다면 유럽이나 미국, 미국 아니면 캐나다.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캐나다를 제일 많이 갈 거예요. 미국은 진짜 가기 힘들고 호주나 캐나다가 그나마 미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아직도 이민자를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 동남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금 뭐랄까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이미지를 막연하게 갖고는 있겠지만 네팔이나 뭐 인도뿐 아니라 아무래도 수업 같은 거를 일정 학년이 지나면 대체로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그 나라의 언어로 수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영어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장점이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면 아무래도 영미권 국가로 가려는 경우가 많죠. 하다못해 한국보다 일본을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막 한국 오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뭐 1, 2순위는 아니고 이제 한 3, 4순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영미권 국가 다 합쳐버리면 이제 후순위로 밀리긴 하죠. 그리고 참 네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한국이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처음에는 한국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또 뭐 K-드라마 뭐 K-팝 이런 거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보통 자기 와이프가 아마 그런 걸 접했으니까 막연하게 괜찮은 대우 받겠거니 했는데 참 많은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겪다 보면 참 제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저도 워킹홀리데이 2년 이제 또 캐나다에서 잠깐 한 반년 넘게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도 그 뭐 길다고 보기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군대 갔다 왔다고 치면 그 안에서 겪는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특히 이제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들 또 거기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뭐 백인들이 뭐 동양인을 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은 좀 자국 어떤 인에 대한 혐오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정말 뒤엉킨 채로 경험을 해서 돌아오긴 하죠. 물론 반대급부로 그들이 잘해줬던 부분이라 또 도움을 줬던 한국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어떤 외국인 노동자로서 산다는 거는 어떤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 국가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인가? 저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비교군이 영미권 국가라든가 뭐 일본 같은 선진국이긴 하죠. 당연히 그거는 좀 당연한 부분이고, 뭐 우리나라가 당연히 뭐 어디 소말리아나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뭐 내전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춘 나라는 건 맞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온 어떤 그런 외국인의 영주하는 그 고민하는 부분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서 왔다고 치는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차등, 저는 그런 거를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다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 사람들의 어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아직도 그런 후진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 뭐 어떤 얘기를 하지만, 물론 카스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뭐 복잡한 이제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한국 사회도 굉장히 계급적인 차등적인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관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저는 그 한인 어떤 사업주들이 외국계 이주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참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워홀러로 이제 살 때 특히 뭐 거기에 주류인, 뭐 주류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좀 괜찮은 삶을 사는 오지 친구들보다는 이제 영주권을 얻고 싶어하는 뭐 동남아 쪽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프리카계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기회가 많았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선물이 되지 않았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열린 시야를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물론 오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느낀 건 있지만 어떤 저도 그때 당시에 영주권까지도, 그러니까 이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삶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랐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한국보다 어쨌든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그런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지만 영주권도 있었고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갖춘 부분도 또 뛰어났기도 했고요. 특히 저랑 같이 살았던 네팔 부부는 이제 훨씬 역량이 뛰어난 그런 부분과 제가 많이 배웠죠. 그분들에게 성숙한 태도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많이 이제 그런 선입견 이런 걸 좀 많이 몰아내고 그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아직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제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을 들 때, 보통 뭐 외로우면 남자들은 여자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저도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인데, 외국인 친구를 그냥 사귀고 싶다, 그냥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제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왜냐면 남녀노소, 그러니까 성별을 떠나 뭐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영어로 소통하는 외국인 친구더라고요. 막말로 사장이랑 이름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반말 존대 뭐 이런 게 거의 그런 게 나눠져 있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분명히 이런 뭐 상하관계나 계급관계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순간의 대화만큼은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 기분이 참 좋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비추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너무나 그런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담겨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제 센터를 근방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혹시 전화를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네팔 부부의 도움을 받았던 호주 워홀러 외국인 노동자 출신인 제가 반대로 이제 한국에 이제 제주라는 이 척박한 공간에서 이주를 택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한번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썰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많이 업로드가 좀 게을러지긴 했는데 사실 블로그에는 이제 꾸준히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책도 읽는 부분도 많이 게을러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나름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라디오라는 게 이제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아마 더 좋을 텐데 참 그 부분은 아쉽긴 하네요. 진짜 아마 그래도 유튜브만큼 조회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괜찮은 부분은 사실 없죠. 저한테는 블로그는 하루에 한 10명 넘으면 잘 들어온 거고 구독자도 0명인데 그래도 유튜브는 지금 어쨌든 숫자도 있고 조회수도 있고 물론 누군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허접한 수익 창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한때나마 어떤 라디오에 대한 뭔가 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선망 그런 선망하던 것들을 나름 소꿉놀이 하듯이 재현하고 있으니 이만한 취미도 없죠. 근데 취미를 너무 게으르게 하고 있어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하나 올리기가 참 빡세졌네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 올릴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끔 댓글도 올려주시고 또 조용히 몇 분 보다가 이제 끄더라도 어쨌든 제 영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라디오 컨텐츠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익명의 불특정 다수분들과 혹은 우리 단골 손님 단골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